안녕하세요. 내치동 자원장 교육고민 상담소 4월 1주차 시작합니다. 자, 교육고민 상담소 진짜 오랜만이죠. 학기 중이라 제가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입시 종합 편부터 시작할게요. 김현주님, 선생님, 광역단위 자사고는 중등 성적 전혀 안 들어가나요? 일반고도 안 들어가고요. 전국 단위만 2, 3학년 들어가나요? 중1은 그럼 어느 학교든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래서 제가 정리 쫙 했습니다. 서울과 서울 이외의 지역이 좀 달라요. 그리고 학교마다 좀 특색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광역단위 자사고는 1단계에서 추첨으로, 그러니까 성적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원만 하면 추첨해서 뽑는 거죠. 1.5배수가 뭐냐면 우리가 입학 정원이 300명이야. 그러면 450명을 뽑는 겁니다. 물론 그 광역단위 자사고 전형들이 대부분 일반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사회통합 전형은 조건이 맞아야지만 응시하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겠습니다. 경쟁률이 1보다 낮은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일반 전형 중심으로 보면 성적이 들어가지 않는 추첨으로 1.5배수를 뽑고 2단계 면접에서 다시 300명으로 추스리는 방식을 취합니다. 1.5배수가 안 되는 학교들은 면접을 보지 않고 그냥 추첨으로 뽑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광역단위 자사고 서울 외지역에서 보면은 그 학교마다 특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광역단위 자사고 뭐예요? 내 지역 안에 있는 자사고죠. 광역단위 자사고랑 전국단위 자사고의 큰 차이는 전국단위 자사고는 전국의 어느 지역이든 다 응시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외대부고를 가고 싶은데 제주도에 살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서울에 있는 중동고를 가고 싶어. 자사고거든요. 서울 안에 중동고를 가고 싶은데 내가 경기도에 살아. 그럼 못 들어갑니다. 광역단위 자사고는 그 지역 안에 사는 친구들만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광역단위 선발하는 거죠. 광역단위 선발. 그래서 광역단위 자사고는 서울 외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학교마다 특색이 다 다르긴 하지만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서 확인 다 가능합니다. 1단계 내신 성적 들어가죠. 자, 제가 앞에 그 동영상에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건 서울 단위 지역에 한정지어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입시도 매년 바뀌니까 내가 가고 싶은 학교, 내 근처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계속 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내신 성적 들어가고요. 거기다 출결 감점으로 들어갑니다. 출결이 그래서 너무 많이 빠지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2배수로 뽑습니다. 즉, 입학 정원이 300명이다. 그러면 1단계에서 600명을 뽑아요. 그런 다음에 2단계에서는 내신 성적 그 점수 기반으로 해서 플러스 면접까지 해서 토탈 점수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600명 뽑았으면 입학 정원이 300명이면 여기서 이제 300명이 탈락이 되겠죠. 그리고 내신 성적은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그래서 올해 최신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3학년 2학기까지 깔끔하게 다 들어가는 학교가 꽤 많습니다. 자, 2학년 1학기, 즉 1학년이 들어가진 않아요. 2-1,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가 각각 20%, 3학년 1학기가 30%, 3학년 2학기가 30%, 이래서 총 100%로 점수를 산출해서 뽑게 됩니다. 광역단위 자사고 경쟁률이 그 지역별로 보시면 2배수가 안 된다 그러면 뭐 성적을 가지고 성적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면 크게 떨어진다는 생각은 다들 안 하시게 되더라고요. 합격을 거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률도 한번 볼까요? 최근 5년간 서울 16개 광역자사고 일반 전형 경쟁률입니다. 베리타스 알파 가시면 기사도 더 자세한 내용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일부만 트렌드를 한번 볼까요? 트렌드 보면 자, 이게 빨간 화살표가 경쟁률이 올라갔다는 거고요. 그리고 검은 화살표가 경쟁률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최근 5개년 보면 어떻게 되죠? 검은 화살표에서 빨간 화살표로 점점 늘어나고 있죠. 즉, 지금 바뀌는 입시 형태를 보니 우리가 자사고를 가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아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느는 거죠.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물론 황금 돼지에는 예지만, 자, 그래서 지금은 2023 작년에 모집한 일반 전형 경쟁률 보면은 거의 다 빨간색이에요. 거의 다 올라갔다는 얘기죠. 트렌드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배제고 같은 경우는 1.8에서 2.2, 중동은 1.73에서 1.49에서 1.73 이렇게 좀 많이 올랐어요. 좀 더 크게 보면은 휘문은 이제 뭐 다른 좀 이슈가 있어서 이제 광역단위 자사고를 끝낼 예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쟁률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계속 의대를 워낙 많이 보내는 학교라. 자, 그래서 경쟁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좋은 학교에 대한 우리의 요구치가 계속 높아지는 거죠. 더군다나
학교에 갔을 때 예전처럼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부담감이 별로 크지 않죠, 입시에서. 왜냐면 많이 줄었으니까. 자소, 추천서 다 날라가고, 그 생기부 간소화에 따라서 부담이 떨어지니까 이제 학군지 분위기 좋은 학교들을 가려고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서울에서는 성적을 안 본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서울이신지 아니신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자, 인천 포스코 한번 볼까요? 인천 포스코 되게 좋은 학교죠? 전형 이거 2023 제가 최신 그 전형 내용 가져온 건데 1단계선 내신 성적 환산 점수 환산하는 방법은 학교 입학 전형 그 공지문 아래에 있습니다. 거기서 250점 그리고 출결로 그 점수를 가매요. 모집 인원수의 2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플러스 250점 그대로 가져간 거기다 면접 100점을 얻는 거죠. 그래서 면접으로 좀 뒤집을 여지가 그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충남 삼성고. 네, 되게 유명하죠? 지금 광역단위 자사고에서 라이징 스타입니다. 이미 라이즈드 됐나요? 자, 라이징 스타인데 1단계 전형 방법 보면은 학기 반영 과목들이 있어요. 학기 반영 과목이 무서운 게 수학과 국어, 영어는 거의 학기가 이제 다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평균 반영 과목은 평균 점수만 계산하는 것 같아요. 성취도에 따른 점수 100점 보시면 A, B, C, D 이렇게 학교 성취도에 따라서 점수 받는 점산하는 방법이 써 있고 교과 성적 그 반영 과목 이러면 2학년 1학기 때 20%, 2학년 2학기 때 20%, 3학년 1학기 때 30%, 3학년 2학기 때 30% 학기별 반영 비율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1학년 없죠. 자, 그래서 어머니가 질문하신 것 중에 1학년이 들어가나 1학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 해외 학교에서 왔거나 아니면 1학년만 하고 뭐 갔거나 이래서 중간에 데이터가 없으면 1학년 데이터를 가져와서 쓰는 경우가 있으면 그건 되게 특수한 경우니까 제가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입시 전형을 보시면 서울 지역이건 서울 외 지역이건 1학년 점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 내 지역에서는 광역단위 자사고를 쓸 때 추첨으로 뽑으니까 성적이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서울 내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못했어. 광역단위 자사고 쓰셔도 괜찮아요. 면접 가서 떨고 이상한 소리만 하지 않으면 면접 가서 똘똘한 척하면 돼요. 자, 그 3학년 2학기 때 똘똘한 척하는 면접 연습을 좀 하면 되겠죠. 그런데 서울 이해 지역은 성적 보고 많이 뽑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서울 이해 지역에서 광역단위 자사고 가실 때는 1학년 때부터 좀 신경 써서 어떤 입시 유형이 있는지 보고 2학년 1학기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게. 즉 이번 중간 시험부터가 사실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교과 성적 상출하는 방법까지도 되게 그 충남산성고 되게 잘 써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1단계에서 교과 성적의 출견 점수를 60점, 2단계 면접에서 40점. 그래서 그 점수 최종 선발할 때는 합산해서 100점으로 두고 이제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자, 면접의 비중이 생각보다 많이 높죠? 면접 때 다 반짝반짝 이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내신에서 조금 감점이 있더라도 생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자, 대구 개성고도 한번 볼까요? 대구 개성고 1단계는 내신 성적 160점, 출결 감점, 출결에서 점수 안 깎이는 게 좋고 모집 인원의 1.5배수 좀 더 박하네요. 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앞에 성적 그대로 가져오면서 면접평가 40점이 추가됩니다. 성적의 비중이 좀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저 진짜 명문고들이 되게 많고 대구 지역에 이제 의대도 많이 보내는 좋은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좀 성적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2학년 1, 2학기, 3학년 1, 2학기만 내신 성적 상출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요. 20, 20, 30, 3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2학년 때 내가 좀 저조했어도 3학년 때 반전 매력을 보여준 친구들에게 약간은 우리가 혜택을 더 줄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광역단위 자사고도 봤으니까 전국단위 자사고도 한번 보시면 전국단위 자사고 그 학교에 따라서 특색이 좀 다르긴 하지만 1단계 내신 성적, 1단계는 내신 성적, 전국단위 자사고는 진짜 좀 더 중요하게 해서 내신 성적이 높아야 됩니다. 출결 감점을 하고 2배수로 선발을 합니다. 입학 정원의 2배. 자, 여기서는 자, 학교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광역단위 자사고도 마찬가지예요. 다 뒤져보시면 학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2학년 1학기부터 들어가는 건 공통이고요. 즉 1학년 안 들어가는데 3학년 1학기까지만 점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3학년 2학기까지 점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학기인지 4개 학기 점수가 들어가는지는 학교마다 조금 다르다. 자, 그래서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 플러스 면접 점수까지 더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국단위 자사고 중에서 외대보고 한번 입학 전형 좀 자세히 볼까요? 전형 방법 보시면 1단계에서 교과 성적이랑 출결 상황으로 40점 평가하고 2단계에서 면접 평가로 60점 그리고 최종 100점을 카운트합니다. 1단계에서
자, 순서대로 정원의 2배수, 초과 그 2배수까지 뽑고, 그 다음에 그 인원들 가지고 2단계까지 본 후 상태에서 평가를 합니다. 즉 1단계에서 떨어지면 땡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자, 2-1, 2-2, 2-2, 3-2 4개 학기의 점수, 가중치가 국수형이 달라요. 즉 교과 성적 상출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렇게 내신 성적 상출하는 학교마다 공식이 특색 있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자, 2-1에서 3-2까지 쭉 이어질 때 성취도별 점수에 뭐가 곱해서 들어가면 가중치가 들어간 그 기준 점수가 되게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국어는 A를 받으면 2점인데 사회는 2학년 1학기에 A를 받아도 1점입니다. 즉 국영수가 너무 중요한 거죠. 국영수에서 점수가 좋으면 사회나 과학에서 약간 B가 있거나 뭐 그래도 즉 비벼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대부고는 4개 학기 들어가고 당연히 3-1에 가중치가 더 높죠. 3학년 1학기 때 A를 받으면 2학년 1학기 때 국어 A를 받은 것보다 점수가 더 높죠. 2.3점으로 더 높습니다. 적지 않은 차이죠. 저거 1점은 여기서 1점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요 과목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상상고 내가 준비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보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오만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이 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중등 내신이 정말 쉬운 학교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상위권 친구들 중에서 뭐 이 정도만 준비해 이러고선 스크래치가 딱 나서 나중에 내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가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마시고 정보 정확히 1학년 때부터 좀 차곡히 쌓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알아두셔야 돼요. 상상고 가고 싶은 친구들은 주목하세요. 1단계 교과성적 300의 출계상황 감점으로 들어가고요. 2단계 할 때 면접이 2가지 타입입니다. 창의 융합이랑 인성 독서. 그래서 총점 400점으로 최종 선발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반영학기가 자 상상고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 20, 2학년 2학기 30, 3학년 1학기 50이에요. 3학년 2학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상 3개 학기만 들어가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내가 2학년 때 약간 아쉬웠어. 3학년 때 확 채웠으면 그게 가중치가 엄청 높은 거죠. 그래 거기에다가 반영교과 보시면 수학, 국어, 영어, 과학 또는 사회 중 태길 이상 4개 교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과학이나 사회 중에서 태길을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4개의 교과가 들어간다. 그래서 외대국어보다는 그 내신 성적 준비하는 게 조금 덜 빡셉니다. 최근 5개년간 전국 단위 자사고 경쟁률 한번 요약한 거 볼까요? 이거 베리타스 알파 자료고요. 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경향을 한번 보시면 지금 어때요? 검은색이 많은데 지금 빨간색으로 많이 바뀌고 있죠. 즉 그 전국 단위 자사고의 인기가 더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광역 단위 자사고도 인기가 다 적어도 서울 지역에서 높아지고 있는데 전국 단위에서도 지금 뚜렷이 보이죠. 즉 작년 같은 경우는 보세요. 경지 다 올라갔습니다. 다 올랐어. 가야 돼. 이건 가야 돼. 이런 느낌이죠. 지금 전국 단위 자사고의 집중도가 되게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외대고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2.51이었는데 작년에 2.99였어요. 진짜 확 올라간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렇게 경쟁률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 자사고 서울대 등록 실적 이거 재미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그 학교가 좋은지 나쁜지 물론 학교 다니면 그 안에 뭐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런 분위기에 따라 다르지만 입시 실적을 일단 첫 번째 척도로 보죠. 그 중에서 보는 게 서울대 입학정 등록 인원 그리고 두 번째 같이 보는 게 뭐예요? 이과 같은 경우는 의대 의치약 한수 입학 인원이랑 같이 봐야 됩니다. 얼마나 합격자가 있는지. 그리고 등록 실적이랑 합격자 수는 다른 거 아시죠? 등록 실적은 겹쳐도 얘가 의대, 치대, 뭐 약대 다 붙었어. 5개. 그럼 5개 다 카운트입니다. 그래서 점수 숫자가 좀 높아 보일 수 있어요. 자, 재미로 최근 5개년간 전국 단위 자사고 경쟁률 한번 볼까요? 경쟁률 외대부고, 하나고, 민사고 지금 다 어때요? 광역 단위 자사고도 인기가 서울 지역에 제한돼 있었지만 제가 보여드린 건 많이 올라갔죠. 다 올라갔습니다. 다 올랐어. 검은 게 있었는데 올해는 다 빨간색이에요. 제가 주식한다면 여기 다 투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 올랐습니다. 경쟁률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트렌드상 지금 자사고의 그 인기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좀 준비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자, 경쟁률이 얼마나 높아졌냐면 좀 자세히 보면 2022년대 외대부 같은 경우는 2.5대 1이었는데 2.99까지 올라왔어요. 물론 이거 일반 전형입니다. 자, 일반 전형만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전국 단위 자사고 서울대 등록 실적 보시면
외대부고, 하나고, 상산고, 민사고, 자, 인기 좋은 학교들, 당연히 등록 실적, 서울대 등록 실적이 굉장히 좋죠. 외대부고 72명, 하나고 47명, 상산고 31명. 자, 이거랑 같이 봐야 되는 게 뭐죠? 의학 계열, 그 합격 실적입니다. 상상고가 갑자기 점프를 하죠. 외대부고는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고 같은 경우는 의대 126명, 현대초공고 53명, 포항제초고 48명 쭉쭉쭉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교에 대해서 이 학교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물론 다양한 그 지표를 봐야 되겠지만 첫 번째는 입시 실적이죠. 입시 실적을 봤을 때 서울대랑 의학 계열 보낸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준점으로 이제 내가 갈 학교의 어떤 수준이랑 이 학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점수 됐을 때 어디에 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초코코님. 1일 전 중위 잡서는 꼭 필요한가요? 교과서, 평가문제집, 노트 필기, 프린트 조합은 어떤가요? 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적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내신 성적을 잘 보는 게 아니라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내신 성적을 잘 받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대치동 같은 되게 거의 넘버원 탑급 학군지여도 적용되는 방식인데 평가 문제집과 자습서를 선택해야 된다면 무조건 자습서입니다. 자습서에 정보량이 가득 들어있어요. 예전에는 그 실제로 대치동에서 내신 대비를 시킬 때 지금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교과 그 선생님 교사용 자료집 있죠. 그 자료집의 내용이 되게 풍부하기 때문에 그걸 구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습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 문제집보다는 평가 문제집 문제 푼다고 해서 내신 점수 성적을 예측한다? 요거는 좀 애매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끝난 다음에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 시험 끝난 다음에 애들이 하는 얘기가 평가 문제집 안 풀어서 내가 시험을 못 봤어 보다는 아 자습서에 있는 정보 좀 더 보면서 구분해놓고 이해해 놓을 걸 이라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2 지금 시작이니까 앞으로 자습서는 필수입니다. 중등에선 특히 자습서는 무조건 구매하세요. 문제를 풀어야 돼서 우리가 자습서 평가 문제집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정보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수업에서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으신 정보까지 추가로 자세한 설명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책을 보는 건데 평가 문제집은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습서 필수 조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습서 강추. 그리고 김현주님, 생기부의 봉사나 동아리도 중요한가요? 광역단위 자서고의 경우에요. 광역단위 자서고에 이제 관심을 좀 더 가지셨나봐요. 그래서 저희가 중동고, 서울에 제가 지역을 몰라서 중동고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가냐? 자, 자기주도 학습 영역별 평가, 면접에서 영역별 평가 요소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결국은 내가 제출하는 자료들을 가지고 면접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지 그 자료만으로 평가하는 건 내신 성적이거든요. 근데 서울은 내신 성적을 안 보니까 뭘 보죠? 자소서랑 학교생활 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 등에 기재된 봉사체험 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등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 생기부에서 들어가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물론 대입에서는 다른 얘기예요. 대입은 지금 더 많이 고등 들어가서 고등 생기부는 사실 더 심플해졌기 때문에 자, 세특으로 좀 집중이 되죠. 그런데 서울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광역단위 자사고는 내신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더 종합적으로 본다. 그래서 좀 챙기는 게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하는 거 이상의 봉사활동을 되게 오버해서 하는 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단은 수업 열심히 참석하고 학교에서 하는 내가 뭐 메인 동아리가 있다 그러면 그거 열심히 해서 이런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자료가 자기소개서 학교생활 기록부, 투저, 3번 항목과 8번 항목쯤 3학년 영역 재에서 들어간다는 거 이런 거 기준으로 이제 내가 보는 겁니다. 뭘 준비할지 말아야 할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해운대고 한번 볼까요? 부산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 해운대고 자 2단계 면접 평가 요소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랑 인성 영역으로 비슷하게 나눠져 있죠. 그럼 우리가 그 관련서를 보면 학교생활 기록부랑 자기소개서가 들어가게 되고요. 인성 영역을 보시면 인성 영역에서 본인의 핵심 인성 요소, 봉사 체험 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 경험, 인성 영역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이게 다양하게 이 두 가지 자료를 보면서 파악을 한 다음에 면접에서 물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게 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광역 단위 자사고는 뭐 대입 준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빡세게 준비 안 하셔도 합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쟁률 한번 보세요. 경쟁률이 대부분 광역 단위 자사고는 막 미친 듯이 높지는 않거든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치가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편. 자, 해피라이프헤라님, 선생님, 아이가 고1 때 내신에 1, 2를 받았었는데요. 선행을 많이 못해서 겨울방학 내내 수원 수투를 공부했는데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3등급을 받았어요. 이럴 땐 수상하에 구멍이 났다고 봐야 할까요? 그래도 수원 수투 하는데 무리가 없을지 걱정이에요. 그리고 중간고사 다음 단계 기다립니다. 트리안 기법 다시 오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고2 학부모님 중에서 3월 모의고사를 보고 지금 좀 갈등이 생기시는 분이 있죠. 아, 내가 이거 수상화 채우고 수원해야 되는, 수원 수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불안한데 5월 달에 그럼 결국 지금은 당장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원을 당연히 집중하시겠지만 5월달 전략이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요거 되게 중요하니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3등급 받았다고 해서 수상화에서 구멍이 명확히 난 건 아니에요. 수상화에서 구멍이 났다의 기준은 개념 기준이라고 먼저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수원 수투에서 수상화의 개념을 몰랐을 때 내가 수원 수투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문제 풀 때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 3등급을 가지고 그리고 3등급은 자 분포가 넓습니다. 1, 2등급은 4%, 7%, 총 11%라 1, 2등급 간극은 별로 넓지 않은데 3등급 안에서도 3등급 촌지, 3등급 후반인지에 따라서 엄청 실력 차이 있어요. 3등급 후반이면 저는 위험하다고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3등급 초반 정도였을 때는 내가 단순히 아이가 내신만 대비하느라 수능형 문제 연습이 덜 돼 있어서 수능형 응용 문제 연습이 덜 돼 있어서 틀렸어. 또는 10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험 보는 모의고사형 그 시간 관리 연습이 안 돼 있어서 시험을 못 봤어. 이런 그 내신과 다른 모의고사만의 특성이 있죠. 거기다가 내신은 당장 눈앞에 있는 범위만 명확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보면 땡이에요. 그런데 모의는 어떻게 됐죠? 전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수상화 전범위를 봤으니까 당연히 힘들 수 있습니다. 떠올리지 못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구멍이 세게 나가지고 수상화를 챙겨야 될 정도까지는 그 3등급 후반 때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3등급 초반 때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즉 우리가 5월달 전략을 짤 때 자, 지금 당장 수원 이번에 중간고사 보시고 나시면 더 발등이 떨어졌을 수 있죠. 기말고사까지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말에 내가 봐야 되는 시험 범위에 대해서 특히 수학 중심으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더 집중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수상화에서 내가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원 공부할 때 내신 시험, 기말 시험 범위를 준비할 때 내가 삽질하는 영역이 수상화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삽질하거나 떠올리지 못해 개념을 그러면 그때 찾아서 공부하세요. 지금 시간 없어요. 그거 못 챙겨요. 제가 예전에는 수원 공부하면서 그 수상화 풀었던 문제집들에서 오답만 5월달에 같이 병행 복습하면서 수원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이게 오히려 그 해야 될 게 많은 친구들 상위권 아닌데 뭐 국어, 영어, 과학까지 다 해야 되는 친구들한테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원을 공부하면서 정말 최적이라면 뭐 잠줄여서 공부하신다면 수상화에서 내가 틀렸던 단어들 다시 틀렸던 문제들 오답풀이 적어도 고난이도 문제만 다시 보면 내가 비는 게 어딘지 확 드러나거든요. 고난이도 뭐 예를 들면 시스템까지 풀었다 또는 블랙라벨까지 풀었다 그러면은 그 틀린 문제만 골라가지고 오답 복습하면 빈 부분이 확 드러나기 때문에 채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상위권 아니면 오히려 그 역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원 똑바로 하면서 여기서 나의 발목을 잡는 것들을 수상화에서 이론 개념이면 찾아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구멍을 봤다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물론 수원을 못 봤을 때는 다시 질문 올려주세요. 자, 허윤경님, 선생님 질문 좀 드릴게요. 중2 아들 수학을 잘하는 편입니다. 1학년 진단평가 국영수 모두 100점 나왔고 지역은 안산이고 학교 수준 그리 높지 않습니다. 2-1 센 4바퀴 불라 2-1 오답 높은 단계 꽤 있고 개념원리 2-2 끝나고 개념원리 3-1 3분의 1 하다 내신 준비로 멈췄습니다. 중간고사 3주 남았는데 기출과 오답 기출 문제집 오답들 지내면서 선행 멈춰야 하나요? 본인은 2주 남기고 해도 되겠다고 하네요. 첫 번째 시험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진짜 고등학교 어디 뭐 광역이나 전국 단위에서 내신 성적 들어가는 학교를 쓰고 싶다. 우리가 오만 자만하면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첫 번째 시험은 내가 정말 겸손하게 미리 준비하세요. 선행은 그 뒤에도 충분합니다. 5월달 많이 놀아요. 5월달 놀 시간에 이거 일주일 먼저 내신 똑바로 하고 한 주라도 똑바로 하고 그 5월달에 그 선행 더 땡기시면 됩니다. 시험 잘 보면 선행 땡기고 싶은 맛도 나겠죠. 그게 안 되면 선행이 땡겨지겠습니까? 발등에 불 떨어서 메꿔야 되니까 그때 부랴부랴 정신 차리고 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학교 수준이 높건 아니건 우리가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3주 동안 충분히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말 시험 준비할 때는 그 다음에 내가 이 정도 준비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네. 그 다음에 자기가 시간을 줄이는 전략을 그 다음에 가져가는 겁니다. 학교 예상 기출 푸는데 30문제 50분 걸리고 3문제 정도 틀립니다. 이런 거 푸는 거 괜찮을런지요. 학교 기출 수준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 강남권 기출에서 30문제의 문제 개수가 적은 게 아니죠. 50분 걸리고 3문제 정도 틀렸다. 강남 안에, 대치동 안에서도 어떤 학교는 이러면 위험하고 어떤 학교는 이 정도면 안전빵입니다. 그건 제가 지금 학교 기출 수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문제는 딱 그게 1차 풀이로 끝나는지가 문제입니다. 실제로 되게 그 내신을 내가 최상위권 학교를 가고 싶은 친구, 스카이 의치학 한수, 의학 치한수, 뭐, 가고 싶은 그런 친구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중등 내신에서 시험 볼 때 거의 내신 시험에서 우리 학교가 25문제, 30문제 나온다? 이러면 30분 이내 컷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거의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여야 합니다. 즉, 나의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그 연습을 좀 하시는 게 그래서 안전빵으로 100점을 노리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자, 푸는 속도가 느린 편인데 시간 제가며 할까요? 당연하죠. 선행 공부할 땐 안 했다고 하더라도 내신 공부할 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내신에서 스피드 훈련을 잡아놓으면 선행 공부할 때 사고력 훈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내신에서 보면 2-1 지금 벌써 공부 뭐 블럭까지 했잖아요. 어려워요? 솔직히 상위권 친구들한테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는 시간 내 풀 수 있느냐, 40분 동안 1회독 하느냐, 20분 동안 1회독 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다른 거죠. 내가 1차 풀했는데 20분 안에 끝났어. 그러면 남은 시간은 두 번째 오답 문제를 아예 없게 다 싹 다시 다른 방법으로 풀어서 완벽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등 내신 준비하실 때 지금 이 정도 문제집 푸는 수준이라고 얘기했다면 이때 속도 훈련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기준점을 내신으로 내가 스피드 잡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내신을 준비하면서도 나의 수학 실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뭐 인근 기출을 시간 제한하고 푼다거나 오답 문제들을 개수를 제한해놓고 푼다거나 시간은 무조건 제한해놓는 훈련을 지금 주차부터는 무조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손이 빨라져요. 언제 손이 빨라집니까? 우리가 선행 공부할 때는 이거 어려운 거 하는 거니까 끝까지 풀어야 돼 이러면서 손 빠른 연습을 안 하잖아요. 내신할 때만 확실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내신할 때 손 빨라지는 연습 반드시 하셔요. 시간 계속 줄여가면서 그러면 100점 그리고 내신을 준비하면서 쌓은 실력으로 선행도 훨씬 더 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호호님 선생님 쌤 반복대로 쌤 진행했고 쌤 C 오답 중입니다. 1회독 기준 쌤 B 방정식의 활용 파트만 80% 그의 평균 94% 잘하네요. 활용 파트는 원래 어려워요. 쌤 C 방정식의 활용 파트만 83 그의 평균 92%인데요. 1번 문제를 좀 늦게 푸는 것 같아 고민이에요. 자, 모든 부모님들이 보기에 애들은 다 늦게 풀죠. 자, 쌤 C 기준으로 문제당 평균 7분으로 푸는데 몇 문제는 끝까지 풀려고 고집하다 보니 20분 내로 풀어서 시간이 더 길어져요. 답지 분석하고 답지 보고 거의 이해해서 해결은 합니다. 일단 방정식 활용 파트인 쌤 B 다시 다 풀어서 98% 나왔습니다. 쌤 C 오답 중인데 문제당 평균 2-3분대로 줄였습니다. 선생님 연산 보고 연산 개념 원리 쌤 3개월로 끝내고 대박. 자, 제 공부법이 맞다는 걸 증명해 주셨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속도 별로 느린 거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 그러니까 아이가 수리적 능력이 있어. 그래서 쌤을 내가 좀 고민해서라도 풀 수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사고력 훈련 타입으로 시간을 좀 더 써서 해도 괜찮아요. 특히 1회독 때는. 근데 그게 힘들면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도 뭐 100명의 학생이 있으면 그 중에 수리적 사고력 능력을 가진 친구들은 10명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10명 안에 드는 친구는 사고력 훈련을 해도 돼요. 솔루션을 내가 고민하면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근데 시간을 아무리 20분을 들여도 솔루션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문제를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 친구는 제가 보기엔 속도 고민 아직은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요청드렸는데 오랜만에 교육고민 상담소에서 그런지
학년, 지역, 수준 요거 얘기 안 해주셨는데 요걸 해주셔야 제가 사실은 더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마다 솔루션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도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린 건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센시는 괜찮습니다. 센시는 선행기준 문제당 몇 분 내에 풀어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자, 내가 솔루션을 명확히 안다. 그러면은 기준점 자체를 5분 내외로 잡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해독할 땐 그 대신 다시 푸는 거니까 좀 시간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평균 7분이 어떤 건 오래 푸는 거 기준이잖아요. 얘가 끝까지 풀 수 있는 친구야? 그러면 저는 1회독할 때 학년이 낮은 친구면 해도 돼요. 근데 학년이 높으면 조금 위험하죠. 시간을 약간 더 제한해 보세요. 그러니까 에버리지 7분이다. 그럼 우리 5분 만에 평균 에버리지 5분으로 줄이자. 이런 기준점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절대 기준 시간이라는 건 짧을수록 좋습니다. 센시 스텝 평균 1.5분 안에 풀면 최고죠. 1분 안에 풀면 완전 초천재. 자, 그게 가능한가요? 훈련을 통해서 반복하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몇 분 안에 들어야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진짜 안정적이면 저희 극상위권 친구들 풀 때는 센시 스텝 선행 공부 말고 현행 공부 수준의 문제집 풀 때는 3분 2.5분 3분 이내에 푸는 친구들 수를 빽빽합니다. 제가 근데 그게 모든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점수 기준이 자기 기준이어야 돼요. 즉 내가 평균 7분이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회독수 높일 땐 6분, 그 다음에 높일 땐 5분. 이게 정답입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마이너스 1분씩 줄여가는 거. 회독수 만들 때마다. 즉 3회독 할 때, 한 번 돌릴 때마다 1분씩 줄이는 걸 목표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센시 복잡한 유형은 좀 오래 고민해서 풀어도 되나요? 아니면 직관적 풀이가 안 되면 빨리 공부하는 게 나은가요? 머릿속에서 이거는 진짜 그 집중해서 내가 딱 30초 고민하는데 뭔가 손이 움직여서 이제 솔루션이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거기서 삽질을 막 7분, 10분씩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30초 룰이라고 대부분 애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30초 동안 고민했는데 손도 안 움직이는데 30초 이상을 고민만 하고 있어. 그러면 이미 머릿속에 솔루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틀렸다고 표시하고 해설지 분석하는데 시간을 더 쓰고 그 분석 공부를 한 다음에 내가 다음 회독수에서 풀 수 있게 만드는 게 조금 전략적으로 현명한 방법이죠. 우린 시간이 무한대가 아니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너무 원론적인 방법으로 사고력을 키우는 훈련하면 수학만 해야 돼요. 수학만 가르치면 저도 예전에 수학만 가르치는 애들한테는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특히 고등학생들한테는. 근데 그게 시간적으로 가용하지 않은 전략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명한 전략을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블랙라벨 진행해도 될까요?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블랙라벨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화이팅! 자, 그리고 탐구로 넘어가도록 해요. 통합과학 심화서 추천이라는 질문이 딱 하나 있는데 제가 이 질문 읽어드린 이유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자, 코알라님 고1입니다. 과학 심화서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자, 3주만 따라해도 상위권은 중간시험 로드맵 여기 나온 방법대로 하시고 싶은가 봐요. 근데 과학 심화서 제가 요거는 로드맵이니까 문제집이나 이런 방법론도 더 세게 설명을 해드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고1이니까 통합과학이죠. 통합과학은 제가 문제집 추천. 물론 고2 이상도 제가 좀 추천하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출픽이랑 그 다음에 1등급 만들기 요 두 권 중에 한 권만 푸셔도 되고요. 대치권에서는 요게 좀 아이들이 심화서로 더 많이 쓰긴 해요. 근데 제가 전국 단위에서 보면은 요거 완자 기출픽을 좀 더 많이 보라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두 개 다 같이 볼 수 있으면 최고죠. 생각보다 얇아요. 1등급 만들기는 좀 더 얇기 때문에 문제 개수도 좀 더 적고 900제, 1266제잖아요. 그래서 내신 대비할 땐 얘가 심화서 기준으로서 되게 좋고요. 근데 아이가 이제 좀 더 우리 학교는 약간 더 수능형을 선생님 응용해서 내고 좀 더 난이도 있게 세게 내는 것 같아. 이것만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는 과학을 꽤 잘하는 편이라서 뭐 고2 이상의 뭐 물화생지 과학 중에서 제가 특기 과목들은 벌써 공부를 했어요. 이러면 통합과학이 되게 쉽게 느껴지죠. 그런 친구들은 자, 모의고사형 기출문제 풀이까지 더 해두시면 더 알차겠죠. 그래서 2023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 둘 중에 하나 추천인데, 이거는 해설지의 기준에서 영역마다 좀 편차치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자이스토리, 어떤 학생을 시켰을 때 자이스토리가 해설지가 더 좋아서 편하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뭐 문제도 좀 심한 문제 있어서 좋다는 친구도 있고, 통합과 오히려 마더텅이 깔끔하게 문제 정리돼 있어서 좋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거는 요건 학생마다 기호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남은 시간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현명할 수 있겠죠. 요 두 개를 못 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신만 대비한다 그러면 저는 앞에 거 두 개 먼저 똑바로 푸시고 시간 남았을 때만 요거 전략적으로 내가 약한 챕터나 뭐 문제풀이형 사고가 좀 더 필요해요. 왜냐면 통합과학 안에서도 이제 암기 중심의 챕터들이 있고 응용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챕터들이 있어요.
화학이랑 물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수능 기출형 문제집 책들이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되죠. 모의고사형 책이죠. 수능 기출로 통합각이 나오진 않으니까 모의고사형 문제집을 푸는 걸로 마무리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그 교육고민 상담소 오픈을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양한 질문들이 되게 많아서 좀 풍요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열심히 앞으로도 그 교육고민 상담소 컨텐츠 준비를 할 테니까 교육고민 있으시면 코멘트로, 요거는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고 홍보하시는 분, 요즘 고등학생까지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고 계신데 초등학교 한 5학년부터 고 재수생까지 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가진 역량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을 드릴 테니까 그 교육 고민 있으면 학년, 지역, 수준 이렇게 좀 기본 정보를 알려주시면 제가 더 정확한 답을 골라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500자 가능하면, 그리고 너무 길면 답을 다 못 드릴 것 같아서 500자 이내로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맘과 홍콩너를 위한 대치동 장원장 시즌7. 자,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 중간시험이 코앞이죠. 중간시험을 응원합니다. 화이팅!